네, 2026년 4월 21일 저녁 7시 28분 이정훈입니다. 신이 죽어 갈팡질팡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내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암살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보입니다. 신이 없는 나라는 레바논이었죠. 레바논이 좀 더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신보다 더한 독재자가 있는 북한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란 미국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할지 몰라도 저는 100% 북한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이란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게 뭐 군사 정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비밀이 많으니까 미국 기자들도 한정이 돼 있죠. 지금 아주 특이한 게 이번 전쟁을 지휘하는 바레인에 있는 미 중부 사령부에는 거의 기자들이 못 가고 있고 오히려 워싱턴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단계 거쳐오는 거를 또 그 정치인들 트럼프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전달하는 말을 갖고 이리저리 꿰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함정이 가는 걸 보면서 유추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저나 미국에서 뛰는 기자라 큰 차이는 없다. 물론 그들이 쓴 자료를 갖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걸러지는 건 있지만 글쎄 판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도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혁명수비대하고 이란 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하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뭐 이름은 바히딘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은 특이하게 대통령이 있음에도 국회의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죠. 둘이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있다. 이거 이란의 그 국회의장은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 그게 이란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어요. NSC죠. 거기에 있는 잘릴리 의원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정동영이 같은 사람이지. 협상에 반대한다. 강경파다. 그래서 비난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권력은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한테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총입니다, 총. 그래서 총을 가진 세력이 너무 세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총을 가진 게 누구예요? 그게 경찰하고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최고 사령관은 군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을 시키면 그 사람이 군주가 되기 때문에 군의 최고 사령관은 항상 그 나라 국민들이 뽑은 뭐 국회를 통해서 뽑던 선거로 뽑던 대통령이나 총리가 통수권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리고 경찰은 철저하게 시민 대표가 있는 그런 조직이 이끌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란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란 군부가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지금까지 군부를 통제해 왔어요. 나치당이 독일군을 나치당에 있는 SS 친위대가 힘을 쓴 것처럼 이란 군을 통제해 왔는데 아직 그게 남아서 있으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더 힘을 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보는 건데 국회의장이 힘이 세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이제 내일이죠. 지금 뭐 트럼프는 오늘 뭐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출발했다 그러는데 이란은 떠났다는 얘기는 없고 거긴 뭐 바로 옆이니까 금방 오니까. 자, 두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이 국회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혁명수비대나 혁명수비대의 지휘를 받는 어느 군 세력이 이들이 탄 비행기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초강경으로 가는 거죠. 그걸 보내버리면
혁명 수비대는 힘이 쭉 빠지는, 예. 지금 뭐 언론들은 혁명 수비대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데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출국해 버리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하려면 이들을 비행기째 암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파키스탄 와서 미국과 협상하는데, 이란 내에서 이들의 집을 혁명수비대가 습격하고 뭐 비난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란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이란은 내란이나 현재 총을 갖고 있는 건 혁명수비대니까 혁명수비대가 이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하는 내홍에 들어갈 겁니다.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이란은 힘들어요. 그러면 이 국회의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란이.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이 인질로 잡히겠지만 이슬람 마바드 왔을 때 미국한테 그냥 투항하는 게 제일 낫죠. 그리고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이들이 테헤란을 떠날 때 비행기에다가 쏴가지고 그냥 격추시켜버리고 미국이 쐈다, 이스라엘이 쐈다라고 떠들어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이런 게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란이 갈팡질팡하는 거는 하메네이가 죽었기 때문에요.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했다는데 후계자는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계자랑 통한다는 게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라서 그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옛날에 하메네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정부 있는 조직은 말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상당히 터모일 하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자, 또 하나가 레바논입니다. 지금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슬람마바드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하고, 워싱턴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국무부 장관 미국의 루비오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레바논은 신이 없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기독교도 있고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있고 3개 정파가 뭐 국회의장, 대통령, 뭐 총리를 나눠 갖는 구조죠. 그리고 별도로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당이 정부에도 일부 들어와 있고 국회에도 가 있고 무장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반대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군부 세력하고 헤즈볼라하고 정부를 하메네이처럼 조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헤즈볼라가 힘이 셌는데 이번에는 레바논 대통령이 내가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내가 대표한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헤즈볼라가 잘 못 막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지금 조금 더 도발을 하려고 하면 했어요. 하니까 그 즉시 이스라엘이 공군기를 동원해서 때려버렸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금 일단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시스파이어 상태인데 왜 이란이 때리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기사를 쓰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기사에도 있어요.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 동안에 니네 헤즈볼라는 하지 마라. 그리고 오로지 니네 대표는 레바논 정부니까 정부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신이 없으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이란의 정부 사람들은 공포가 대단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 편하게 살면서 트럼프 왔다 갔다 하는 영감은 고집스럽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편하게 봐서 그렇지 저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협상이 잘 되면요, 이 고위급 회담이 수교 회담으로 가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 문제를 좀 타결 짓거나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관계로 갈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타결된 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관계, 또 뭐 멀리 있긴 하지만 바레인, 카타르하고도 수교를 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가면서
자꾸 중동에서 이제 갈등이 적어져 가는 겁니다. 레바논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레바논 정부는 미국의 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헤즈볼라라는 정파가 무장을 한 정파인데 걔네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때렸는데 지원이 끊어졌거든. 그러니까 헤즈볼라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뭔가 합의가 되면은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를 잡아야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랄인데, 그런 작전에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도와줄 거니까 좀 빠를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계속 이란 정부 대표단만 인정하고 혁명수비대는 인정 안 하는 거죠. 나중에 저게 갈등이 되거나 암살이 되거나 뭐 내전이 되거나 두고 봐야 되지만 된다면은 미국은 정부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겠죠. 자, 이제 북한이 문제입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건 누가 뭐래도 국무위원장 김정은이죠. 김정은이에요. 근데 북한에 내각 총리가 있습니다. 아까 찾았는데 박태성인가 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친구도 북한 공산당 노동당으로 가게 되면은 상임위원이긴 하지만 한 끗발 떨어져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당의 간부란 말이야. 중국 공산당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각 총리가 있다 그래도 이름도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모를 정도로 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이 북한의 내각 총리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박태성인데 그가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도 앞으로는 이 북한 가장 첫 번째로 할 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구성 이번에 말 나온 거, 그다음에 강선, 영변 등지에 북한 핵 공장이 있는데 그걸 박살을 내야 되거든. 아스날 무기고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비밀인데 정동영 씨가 나불나불 얘기하고 공개된 정보인데 뭐 어떠냐 이러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같은 사람들은 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고 빨리 탄핵시켜야 돼요. 제가 뭐 아주 일찍부터 정동영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뭐 장관 같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뭐 상임위원장 지가야 된다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웃기는 사람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NSC 상임위원장은 안보실장이 하게 돼 있는데 나라 말아먹을 사람입니다. 이재명보다 더해요. 어쨌든 그 북한을 이렇게 가장 먼저 할 거는 북한의 핵시설을 일거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한국의 F-35A도 참여를 하길 저는 굉장히 소망해요. 주력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B2로 하거나 현재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 B-21 스텔스 폭격기. B2보다 훨씬 작지만은 그러나 B2에 한 발, 두 발 싣는 GBU-57 벙커버스터를 한 발은 실을 수 있고 더 은밀하게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B-21도 21대인가 있으니까 B2도 21대니까 B-21도 한 그 정도 만들 거고 한 열 몇 대가 동시에 떠서 다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의 주요 전략 무기를 다 때려야 돼요. 북한의 공군기, 해군 다 잡아놓고 장거리 미사일 다 잡아놓고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 내에서 뭐 이거 멈추자 뭐 이렇게 회담하면서 북한 내에서 강경파 공격파를 갈라놓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 숨 막히는 과정을 대한민국은 한번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이란은 핵이 없는데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니까 계속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중국이 먼저 분열되면 좋죠. 핵을 가진 중국이 분열돼서 러시아처럼 소련처럼 쪼개지면 제일 좋죠. 그때가 우리가 북한을 소모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의 핵을 저절로 내놓지 않는다. 걔네들은 헌법에 핵 보유 국가를 집어넣고 법제화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대화로 갖고 온다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박살내서 못 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협상을 이렇게 하다가 갖고 오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하면서 이제 붕괴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트럼프를 우스운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트럼프가 이스라엘 레바논 관계, 미국 이란 관계를 정리해 가는 걸 잘 보시면요. 물론 트럼프도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모두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감정 정리도 굉장히 빨리 하고 실수를 방금 또 유리하게 돌리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능합니다. 저렇게 해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한다는 메시도 공 뺏기잖아요. 뺏긴 다음에 금방 만회하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죠. 저걸 보면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필리핀에서 미국하고 필리핀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오스트리아도 왔던가 온대던가 뭐 작년에 왔다던가 그러는데 연합훈련을 하는데 필리핀을 미국에 일본에서 가면은 쭉 바로 가도 됩니다. 근데 호위함 우리로 얘기하면 충무공 이수지급 한 5,000톤 되는 호위함을 일부러 대만하고 중국 대륙 사이에 대만 해협으로 통과시켜서 필리핀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되게 화를 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애들이 일본의 큐슈 섬이 있죠. 그 남쪽에 조금 섬이 쭉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섬으로 거기 국제해협이 있으니까 통과시켜서 태평양으로 중국 함정이 나가게 했습니다. 이 국가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우리나라 국민을 누구도 모욕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군을 누구도 모욕할 수 없어요. 싸우다가 지면 지지. 그러니까 내가 남이 두려워서 피해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갈 길은 대만에 해협에 하면 일본 배는 그냥 가는 거고 그게 중국은 허용할 수 없는 거니까 큐슈 남쪽 항로로 지나서 태평양 가다가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전쟁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얻어맞고 처맞다 보면은 메타작 당하다 보면은 이제 접게 되죠.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란이 엄청 두들겨 맞아서 메타작을 당했으니 저만큼 쭈그러든 건데 우리도 북한을 한번 신나게 팰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번 이란 미국 전쟁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